안녕하세요, 카잼TV의 이재림입니다. 오늘 차는 쌍용의 베리뉴 티볼리입니다. 티볼리는 국내 콤팩트 SUV 시장에 제대로 불을 지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구성, 패키징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시장에 호응을 이끌어내서 쌍용 자동차 안에서 볼륨 모델로 단번에 자리매김한 모델입니다. 부분 변경한 티볼리는 페이스리프트지만 상당히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램프류와 그릴류만 바꾼 게 아니라 실내적인 개선, 그리고 또 1.5L 터보 가솔린 엔진을 신규 적용한 큰 변화를 일궈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헤드램프하고 그릴 이런 것들이 윈 모델인 코란도를 많이 닮았죠. 헤드램프도 좀 더 기존보다는 모서리를 좀 완만하게 다듬었고요. 범퍼도 화려하게 하기보다는 완급을 조절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램프류를 LED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헤드램프도 보시면 LED를 활용을 했고요. 밑에 들어간 이런 3개짜리 안개등도 LED로 바꿨습니다. 그릴 장식들을 보면은 크롬으로 아주 다 두르기보다는 적절히 이렇게 검은색 플라스틱을 섞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차가 좀 화려한 것보다는 좀 단단해 보이는, 야무져 보이는 인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페이스리프트 모델답게 어떤 전체적인, 그러니까 차체 사이즈에서는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모델은 1.5 터보 GDI 모델이어서 이렇게 앞쪽 팬더에다가 터보 GDI라는 엠블렘도 배지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바뀐 휠 디자인도 이렇게 적용이 됐고, 앞뒤 타이어는 모두 21550R 18인치의 휠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에 솔루스 TA31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볼 경우에도 지금 이런 테일램프가 상당히 화려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그래픽을 기존과 다르게 바꿔서 좀 페이스리프트한 느낌을 많이 살렸고요. 그리고 또 이런 띠도 둘렀네요. 이거는 아마 디자인 요소로 옵션 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얘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신규 추가된 체리 레드라는 컬러고요. 약간 좀 탁한 어떤 붉은색이긴 한데 체리 색깔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이 색깔이 이제 이번에 새로 추가된 플래티넘 그레이고요. 지금 라이트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보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LED가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LED 안개등은 들어갔지만 이 주간주행등, 그러니까 전조등은 리플렉터 타입이에요. 그렇게 들어갔고, 방향지시 등도 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볼 경우에는 이렇게 후방 안개등도 이 밑에 들어가 있고요. 또 그래픽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니은자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뒤에 방향지시등은 또 벌브 타입이네요. 그리고 후진등도 밑에 벌브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요. 티볼리 트렁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과 사이즈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풀플랫이 돼서 보시면 접어볼게요. 이렇게 접으면 콤팩트 SUV이지만 그래도 꽤 큰 공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닥에도 별도의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얘를 아예 걷어내면 2개로 나뉘어져 있네요. 바닥 파티션이. 이렇게 하면은 더욱더 넓은 트렁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도 별도의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가는 아마 그 트렁크 가림막을 수납하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그 가림막은 빠졌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시가잭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이런 밴드도 편의사양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타이어 펑처 키트가 또 들어있네요. 삼각대도 들어있고, 밑에도 또 이런 스티로폼으로 구획을 좀 나눠놔서 이것도 쓸모가 있겠습니다. 어떤 부직포나 이런 소재들은 콤팩트 SUV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네, 그래서 트렁크는 풀플랫이 적용이 돼서 어떻게 시트를 접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턱도 성인의 허리 높이인데 이렇게 평평하게 나가기보다는 턱이 밑으로 꺼졌잖아요. 그래서 짐을 싣기는 편할 것 같은데 뺄 때는 살짝 걸릴 수는 있겠어요. 이번 신형 티볼리는 2열이 리클라이닝이 되네요. 근데 리클라이닝이라고 말하기도 좀 못하긴 한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여드리자면 이건 밖에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지금 왼쪽 시트는 뒤로 눕힌 거고 오른쪽 시트는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한 2cm 정도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트입니다. 그래서 앉아보면 지금 이제 최대한 눕힌 거고요. 요게 세운 겁니다. 세운 거, 눕힌 거 차이가 느껴지세요? 세운 거, 눕힌 거. 근데 눕히면 의외로 2cm 밖에 안 되는데, 이 시각적으로나 공간적으로는 상당히 좀 쾌적하게 넓게 느껴지는 건 있네요. 이것도 뭐 경쟁 모델 대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티볼리 2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열에 일단 무릎 공간은 제 키는 178cm인데 주먹 한 개가 좀 넘게 나오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네트라든지 아니면 포켓을 쓰는데 여기는 스트랩을 썼네요. 그래서 밑으로 물건이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어떤 좀 젊은 감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별도의 송풍구는 뚫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 놓는 공간이 상당히 높네요. 그래서 지금 앞쪽 시트를 제 포지션에 맞춰서 제일 낮게 맞췄는데 발목이 다 들어가고도 남아요. 참 특이하네요. 시트 포지션이 이것 때문에 약간 높을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네요. 도어를 좀 살펴보면, 안쪽을 좀 살펴보면 어떤 뭐 플라스틱과 이런 인조 가죽은 아니고 어떤 합성 소재 같고요. 그리고 하이그로시와 이쪽도 플라스틱인데 약간 좀 글로시한 플라스틱을 썼고, 도어 포켓이 상당히 큽니다. 도어 포켓은 그리고 앞쪽도 꽤 커요. 그래서 앞쪽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뭐 PT병이라든지 무전기가 지금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가운데는 암레스트가 아주 단출하게 귀엽게 있네요. 별도의 날개는 없지만 두 개가 이렇게 보타이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고, 헤드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키는 178인데 지금 주먹 한 개가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나옵니다. 이것도 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실내 공간적으로는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윈도우를 보면 이쪽이 C필러가 티볼리는 상당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쌍용에서는 이게 어떤 좀 강인함을 상징하는 요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보시면 두껍잖아요. 이쪽 부분이 실제로도 좀 강인해 보이는 건 있죠. 어떤 건장한 어깨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좀 이렇게 좀 굼실하게 뒤쪽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테일램프까지 안정적이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2열 글라스를 보면 2열 글라스는 상당히 좋아요. 이쪽이 별도로 뚫려 있지 않은데도 일단 윈도우 자체가 시원하게 뚫려 있고요. 또 이 높이도 어깨 높이에 있어서 성인이 고개를 돌리면 시야가 걸리는 게 없습니다. 2열 시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공간감도 좋고요. 이 부분이 어쩌면 콤팩트 SUV이지만 큰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실내 마감이라든지 이런 소재들은 콤팩트 SUV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내 등도 이제 LED가 들어갔네요. 2열에도 열선이 들어갔어요. 1단계로 켜고 끌 수만 있긴 한데 들어갔다는 게 중요하죠. 네, 베리뉴 티볼리의 인테리어인데요. 인테리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무엇보다 이 센터페시아에 커다랗게 자리 잡은 가로형 디스플레이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위에 송풍구도 이렇게 자리 잡았고, 내비게이션 그래픽도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긴 한데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폰트도 큼직하고요. 그리고 모드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화면 넘김도 괜찮고요. 그리고 앱을 보면은 이 아이콘들이 참 예쁘죠. 그리고 온카를 누르면 바로 블루투스 연결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또 폰은 이제 스마트폰을 연결을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일목요연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을 하고요. 밑에는 공조 장치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온도를 꺼서 켜보면 이 가운데 온도가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참 이 돌리는 조작감도 좋고 고급스럽네요. 어디까지나 콤팩트 SUV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적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터가 이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 그리고 오토 스타트 스톱을 켜고 끄는 기능이 있고, 이 기어 노브도 왠지 뭔가 PRND가 살아날 것 같은, 어둠 속에 있다가 떠오를 것 같은 생김새죠. 하지만 이쪽에 그냥 있습니다. 그냥 모양새만 뭔가 보여줄 것 같은 생김새예요. 근데 잡는 느낌은 괜찮네요. 여기도 하이그로시를 써가지고
지문에 자유롭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버튼들이 눌림감도 괜찮고 큼직하고요. 일단 이 하이그로시 소재와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크롬처럼 아주 반짝이는 라인인데 이쪽은 반짝이는 게 아니라 좀 매트하게 좀 페인팅을 해가지고 색칠을 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보시면 약간 요즘 그 폭스바겐의 스티어링 휠이 생각나는 디자인이죠. 그래서 왼쪽에는 어떤 볼륨 조절이라든지 음성 명령도 삐 소리 이후 말씀해주세요. 서울역으로 안내해줘. 분석 중입니다. 비슷한 발음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몇 번째를 선택할까요? 세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안내 등을 말하세요. 현대 카카오 아이만큼은 아닌데 음성 인식이 되게 빠르네요. 말도 빠르고. 명령어를 말씀해주세요. 성호 감리교회. 근데 이 삐 소리는 약간 좀 기계음입니다. 명령어를 말씀해주세요. 예, 그렇죠. 취소. 지도. 음성 인식을 종료합니다. 이런 처리 속도나 반응은 빠릅니다. 쓸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스포크에는 메뉴 조절 버튼이 있고요. 얘는 그리고 아다스 기능도 이쪽에 버튼이 지금 있는데 이쪽은 파킹 어시스턴트 오프 온, 그리고 ESP 오프, 그리고 여기 밝혀주는 버튼을 두 개로 나눠놨네요. 그리고 여기는 힐 디센턴트 컨트롤, 내리막길 속도 거는 거고요. 얘도 어쨌거나 SUV니까 이런 기능을 빠짐없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히팅, 그리고 이거는 헤드램프 조사 각도, 여기 기능을 잘 모아놓은 것도 상당히 좀 깔끔합니다. 그리고 코란도 신형에서 상당히 이슈가 됐던 게 이 멋진 계기판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계기판을 티볼리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어보면 이런 세레모니와 함께 계기판이 살아나는데 상당히 멋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계기판이 이 버튼 갖다가 눌러보면 바뀌는 게 상당히 큽니다. 이런 메뉴에 들어갈 경우에는 양옆으로 신속하게 넘어가기도 하고, 지도가 이렇게 뜨죠. 이것도 훌륭하죠. 거기다가 이 위에 메뉴들이 참 아이콘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자동차고 여기는 이제 주행 보조 설정, 메뉴가 지금 거의 다 들어갔어요. 판에서 보여주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타이어 공기압, 그리고 트립 A, B, 출발 후 누적 연료량과 소모 연료량과 주행 가는 거리까지. 지금 근데 연료가 꽉 차 있진 않아서 290km 간다고 나오네요. 이런 게 있고, 이게 그리고 코란도에서 봤던 그 계기판을 그대로 집어넣네요. 그래서 속도 계획만 나오게 할지 RPM만 나오게 할지 신속하게 전환되고요. 그래픽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죠.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부주의 주행 경보. 지금은 멈춰 있어서 이 두 가지만 나오는데 주행 중에는 이제 다 뜰 거고요. 이 운전대에 있는 버튼 중에 온오프는 그래서 오디오를 켜고 끄는 게 아니라 오토 크루즈를 온오프하는 버튼이었습니다. 이 스포크의 버튼이 무브가 아래로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내려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안전거리 경고라든지 헬프, 이거는 셋 온오프만 할 수가 있는 거고, OK로 들어가 보면 익숙해짐의 문제긴 하겠지만 요 무브와 OK 버튼 요 두 가지로 설정하고 옮기는 게 약간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백 버튼은 항상 이렇게 이전으로 가야 되네요. 차선 유지 보조 설정, 차선 이탈 경보. 차선 유지 보조는 그러니까 만약에 바깥으로 삐져나갈 것 같으면 안으로 집어 넣어주는 거고, 차선 이탈 경보는 그냥 삐삐삐 거려서 경고만 해주는 기능이겠습니다. 후측방 접근 경보 및 긴급 제동도 설정할 수가 있고, 하차 위험 경보, 전방 차량 출발 알림도 있네요. 그러니까 베리뉴 티볼리가 그런 좀 페이스리프트 모델임에도 뭐 요즘 차들이 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개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여기 그리고 글로브박스가 있는데 글로브박스가 굉장히 크네요. 깊습니다. 매뉴얼이 저렇게 들어가 있는데도 큼지막한 공간이 있어서 수납성도 상당히 챙긴 것 같고요. 이 밑에도 또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또 뭔가를 담을 수 있게 해놨고, 여기는 이제 센터 암레스트인데
티볼리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무겁네요, 키가. 요즘 만나본 키 중에는 그래도 마세라티 그 무거운 거 말고는 제일 무거운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안에는 별도의 어떤 USB 포트나 그런 건 없어요. USB 포트는 이쪽에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옵션인가 봐요. 아마 따로 있지 않고 여기에 하나가 있고, 얘는 시가잭을 이용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는 12V 시가잭이 하나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시가잭이 두 개네요. 하나 두 개가 있고, 이쪽에는 멍텅구리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열선과 통풍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열 시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새는 어떤 허벅지라든지 옆구리를 잘 잡아줄 것처럼 생겼죠. 그리고 또 전동식 시트고요. 리클라이닝과 슬라이딩 그리고 요추 받침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에요. 풋레스트도 마감이 잘 돼 있고, 그런데 이런데 스티로폼이 보이네요. 아주 보시면은 네, 이것도 뭐 인상적이네요. 네, 이제 시동을 걸어보면 페달이나 운전대 그리고 암레스트에서 전해지는 진동이나 소음은 아주 조용합니다. 운전대라든지 기어 노브 이런 버튼류에서 전해지는 진동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부분 변경 모델이지만 핵심적인 변화가 새로운 파워트레인의 추가입니다. 그래서 1.5L 터보 가솔린 엔진에다가 6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린 그런 신규 조합의 파워트레인이 들어갔고요. 이 엔진은 이제 163마력 최고 출력에 26.5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내는데, 이 엔진 세팅 자체가 어떤 실용 영역에서 가장 좀 쓸만한,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끔 만드는 세팅을 하잖아요. 지금 고속도로를 타보니까 어떤 일반적인 가속보다 중속에서 추월 가속할 적에 물론 터보레그는 있습니다. 그래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을 적에 한 박자 쉬고서는 빵 튀어나가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실용 영역, 그러니까 뭐 한 60km 이상, 시속 60km 이상 영역에서 가속, 재가속을 할 적에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튀어나가는 성능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4년 전을 떠올려 볼 적에, 그러니까 인제 스피디움에서 그때 디젤 티볼리를 가지고서는 미디어 시승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부분이 참 하체였었어요. 하체 느낌과 셰시 전체의 그런 좀 잘 버티는 느낌? 잘 버티는 성능이었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도 좀 더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 가다듬어져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까 제품 설명을 드릴 적에는 MVH적인 부분에서 좀 개선을 하는데 힘썼다고 했는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라든지 진동, 소음 이런 부분은 이전 티볼리보다 좀 더 개선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들어오는 편이에요. 콤팩트 SUV에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로 적용된 디지털 계기판도 코란도에서 봤었던 거긴 한데 상당히 시인성이 좋아요. 그래픽도 예쁘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볼 경우에는 특히나 스포티한 그런 모습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뭐 벤츠스러운 그런 AMG스러운 디자인도 갖고 있는데, 이건 뭐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뭐 편의사양이겠죠. 베리뉴 티볼리에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절반 정도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차선 유지 보조 장치는 들어갔습니다. 그 운전대를 지금 그냥 테스트 삼아서 놓고 있으면 해볼게요. 지금 오토크루즈를 설정해서 가보면 자기가 지금 뭐 직선이라서 나가긴 하는데, 차선 가운데로 조금씩 조향하는 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얼추 한 지금 10초 정도 지나면 핸들을 잡으라고 계기판은 뜨고요. 하지만 차간거리 유지 장치는 빠졌어요.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속 93km로 설정해 두면 차선은 유지하면서 갑니다만 차간 거리를 조절하면서 가진 않아요. 그래서 반쪽짜리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형 티볼리, 베리뉴 티볼리는 시트도 새로 설계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사이드 볼스터라든지 아니면 엉덩이 받침, 사용한 가죽도 그렇지만 들어간 그런 쿠션들이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운전자 몸에 붙는 느낌은 괜찮습니다. 근데 허벅지 받침이 좀 짧아요. 그래서 무릎 요 접히는 부분 뒤로 주먹 1개 정도 들어갈 만큼 공간이 짧고요. 하지만 좌우로 버텨주는 거라든지 이런 느낌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은 좀 높아요. 아까 2열 공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 운전석 밑으로 발등이 전체가 들어가고도 남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트는 좀 높고요. 운전석은 그럼에도 높이 앉아서 마치 무슨 트럭에 앉아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좀 적극적인 조향을 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SUV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시트 포지션을, 시트고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은 기존에 또 이랬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디자인이 지금 달라졌거든요. 밑에도 살짝 D컷이고,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 거리 부분도 살짝 홈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 부분도 타공을 해놨고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이 밑에도 밑둥 있는 데를, 그러니까 4시, 7시 방향을 상당히 좀 두툼하게 해놔서 잡는 맛이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것도 꽤 좀 스포티한 감성을 내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버튼 조작하는 것도 엄지손가락에 닿는 것도 상당히 수월하고요. 그래서 조작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조작 부위에서는 꽤 만족할 수준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추월 가속을 해보면 지금도 느끼셨겠지만 살짝 좀 굼뜨는 건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좀 이 최대 토크가 지금 1500rpm에서 4000rpm까지 4500rpm까지 나오게 설정이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실용 영역, 일반 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해 놓은 것 같아요. 베리뉴 티볼리는 스티어링의 무게감 자체가 기본적으로 일단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좀 그런 좀 스포티한 주행을 인위적으로 연출하는 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브레이크는 지금 초기 반응성이 좀 세게 올라오는 편이고요. 하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담력을 보여주고요. 어떤 한계 주행을 해보진 못해서 이게 얼마나 좀 내구성 있게 일관되게 제동력을 보여줄지는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네요. 그리고 얘가 엔진음이 꽤 좋아요. 그 인테리어 찍을 적에 트렁크를 열고서 들었을 때도 배기 소리가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어떤 쭉 가속을 해보면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살짝 나는 그런 부밍음도 꽤 좋게 들려옵니다. 지금 이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살짝 좀 와인딩 길을 달려봤는데요. 달려보니까 이전에 티볼리 타면서 참 좋은 점이라고 느꼈었던 그런 좀 탄탄한 하체, 그 부분은 역시나 좀 여전히 잘 남아있고 세련되게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노면 상태가 좀 불규칙하더라도, 불안정하더라도 실내로 전달하는 그런 좀 불쾌한 진동이라든지 이런 건 잘 걸러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닥을 쥐고서 돌아나갈 적의 느낌이 참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깊은 코너에서도 SUV답지 않게, SUV라면 뭐 의외로 롤링이 심할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어떤 뭐 구조상. 그럼에도 좀 티볼리는 잘 잡고서 버티면서 돌아나가는 게 참 기분 좋게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겉에 디자인적으로만 그런 좀 젊은 SUV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좀 달리는 재미랄까요? 그런 거를 만족시켜주는 SUV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쌍용의 베리뉴 티볼리 1.5 터보 가솔린 시승을 했습니다. 부분 변경 모델이지만 거의 뭐 파워트레인까지 바꾸고, 그리고 또 인테리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익스테리어가 제일 좀 적게 바뀐 것 같네요. 좀 더 안정적인, 아주 화려했던 티볼리에서 좀 더 안정적인 디자인으로 간 것 같고요. 그거에 걸맞게 어떤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묵직하게 나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장점으로는 첫 번째 장점은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163마력 최고 출력을 내는 이 가솔린 엔진이 상당히 어떤 대부분의 주행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재미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체 느낌도 상당히 안정적이라서 이 부분도 어쨌거나 그런 좀 펀드라이빙에 일조하는 요소고요. 그리고 개선된 인테리어, 특히나 이 센터페시아의 널찍한 화면과 그리고 풀 디지털 계기판도 동급 SUV 중에서는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피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이제 기본 사양은 지금
1678만 원 매뉴얼이고요. 그리고 고급으로 가면 2355만 원까지 가는데 지금 시승차는 풀옵션 사양이고 2355만 원짜리. 근데 그걸 보면 이제 윗급의 요거보다 큰 준중형 SUV까지도 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옵션은 사실 이렇게 풀옵션보다는 살짝 좀 필요한 것만 조절해서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상으로 쌍용 베리뉴 티볼리 시승을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